그 N반 친구들은 그 26강에 게이트웨이 있지. 화요일 수업 듣는 친구들. 26강 게이트웨이에서 3번 문장에 restricted에 세모친 거 이거 빼면 된다. 문맥상 이거는 바꾸어가 될 수가 없어. 가능한 메시지 수가 제한되는 거는 이거 지금 바꾼 거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거 지워주면 된다. 이걸 지우면 된다. 보고 있냐? 문맥상에 답근 거가 될 수가 없다. 요약문이랑 대조해보면 알 거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우세요. restricted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오늘 하는 지문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일단은 질문부터 알려줄게. 일단은 조동사 나온 다음에 have pp 나오는 거 얘 해석 어떻게 할까? 너는 may have noticed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쵸? 알았을지도 모른다.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have pp 형태가 나오면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그 다음에 2번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고 얘 명령문이죠. 마블렛 무엇 무엇에 감탄해라. 그쵸? 언어가 얼마나 놀라운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be used to 동사 원형이잖아. 이 describe에 병렬되는 게 총 몇 개냐? 그쵸? 13개네요. 전부 다 동그라미 칠게. describe. 두 번째는 뭐야? pose. 그 다음 suggest, issue orders 하면 뜻이 뭐래? 명령하다.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정리해놨다. 명령하다. 그 다음 make, tell, sing, exchange, buy, sell, make, insert, 그 다음에 and so on이 기타 등등으로 끝나고 있죠. and로 and so on 기타 등등. 그 다음에 4번 문장에도 이제 의문문 어순이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language가 주어고 언어라는 게 일컬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일컬어질 수 있을까? serve 그 역할을 한다고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일컬어질 수 있을까? 수동태로 쓰였지만 능동형으로 바꾸면 그거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언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기본적인 기능, 근본적인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 8번 문장에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문맥상. 이 지문도 되게 잘 읽히는데 이걸 한 줄 정리하면은 꽤나 중요한 토픽들이 많이 들어가거든. 이 지문에서는 토픽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지문에서의 토픽을 쓰는 것까지 질문이다. 토픽을 전부 다 뽑아봐. 토픽이라는 거는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글감, 단어를 쓰면 되죠. 그 다음 일단은 4번, 2번 동그라미 문장 지우고 더 physical aspect로 시작하는 거, 무관한 문장을 제거하는 거거든. 여기에서 질문은 그거 40번 요약문에서 답근 거 찾는 거랑 똑같이 2번 문장에 디스카운트 세모 쳤다.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deciphering에는 네모. 문맥상 얘네 두 개랑 동의어에다가 세모랑 네모 표시하시면 됩니다. 문맥상 디스카운트와 deciphering 같은 표현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선 딱히 질문이 없네요. 넘어가나? 그나마 여기에서 이제 조금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1번 문장에서는 일단은 이투 가주어 진주어죠. 정말 놀랍다, 흥미롭다, fascinating, 매혹시키다라는 이제 감정 관련 동사인데 매혹시킨다, 그러니까 놀랍다는 거죠. 여기서 대표 동사 뭐가 쓰였을까? 첫 번째 줄에서. 그쵸?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의 현재 분사. 그 다음에 but 뒤쪽으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냐? 두 번째 줄에서는 가정법. 그쵸? 미래인데 우리는 일단 그냥 과거라고 할게.
이런 게 나오진 않을 거야. 이게 가정법 미래라는 게 있거든. 근데 형태가 가정법 과거랑 유사해. 그래서 가정법 과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형태 보면 if 부사절에 과거 동사 쓰였고 if were 그 다음에 우즈쿠마 중에 might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마지막 줄에 had thought라고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잖아. 이것의 기준 시점 찾으시면 됩니다. 과거 완료가 쓰이는 거는 과거 시제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인데 이것의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 일단은 구조 파악은 노원에서 동그란 괄호 열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thought of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 거다. think도 자동사야. think about it, think of 뒤에 전치사가 나와야지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 before는 부사고 이러나 저러나 여튼 문법 문제로 출제하신다면 had를 뭘로 바꾸겠냐? had 이게 틀린지 알려면 이제 시제를 의식하면서 조금 글을 읽어나가야겠죠. 5번 문장에서는 주절의 주어가 뭘까? 그쵸. His rival 토마스 게인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His rival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wanted to prove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증명하고 싶었답니다. 그러한 학문적 규칙이라는 게 보통은 논센스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대. 라이벌은 라이벌이었나봐. 여기에서 when에서 부사절 접속사 연 다음에 주어가 great 영국의 painter 이 사람이잖아. explained에 걸리는 목적어가 얘인 건 알죠? explained 대절 얘 접속사다. 이 가운데 전명에 끼어들었을 뿐이잖아. 전명은 있으나 없으나 꾸며주는 말이니까 explained 대세에 해당되는 거다. 이 대시 explain의 접속사에 해당되는 거고 목적어 이런 구조가 뒤에도 한두 번 더 나오거든. 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법적 포인트야. 뭘로 바꿀지는 모르겠거든. 얘가 explained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 접속사 형태인 that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니까 네모가로로 묶는 거고 주어는 blue, shouldn't be put but 뒤로 다시 한번 동사 두 번째 동사 나오죠. 됩니까? 의미상 이렇게 묶을게요. 여기 심평까지 찍혀 있어서 이렇게. 그럼 주절의 주어가 his rival인 걸 알 수가 있죠. 6번 문장에서는 he painted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친구가 나오잖아. 소유격 관계 대명사. 얘를 두 단어로 늘렸으면 뭐가 될까? 관계 대명사는 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He painted the famous blue boy. 어제 단톡방에 보낸. 얘를 두 단어로 늘렸으면 어떻게 될까? and his blue costume. 접속사는 and 보통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는 거 자체가 소유격 역할을 하는 거니까 his, her, my, our, their 이것 중에 하나인데 blue 보이니까 his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렵게 출제되면은 뭘로 바꾸면 너네도 잘 모를 것 같아.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지. 그쵸. where로 바꾸면 안 되죠. 마치 블루보이라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것처럼 그 그림을 수식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블루 커스튬이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어를 붙이든지 s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코스튬이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친구는 어쩔 수 없다. 아주 기본적인 문법사항부터 무너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배워도 모르는 건 아마 평생 모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그냥 암기해라 지금. 그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는 수능에도 너무 자주 출제돼서 에코 챔버 이펙트죠. 그러니까 너네가 어떤 방에 들어가 있으면 너네가 하는 말이 메아리처럼 울려가지고 다시 너네 귀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가 어떤 특정 커뮤니티를 한다고 생각해봐. 특정 커뮤니티 혹은 특정 친구들만 어울리게 되면 너네랑 비슷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를 하기 힘들고 그게 마치 일반적인 생각인 양 생각하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질문인데 여기에서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디스톨팅 네모 칠게요. 디스톨팅에 어디 있냐? 5번 문장에 있습니다. 5번 문장에 디스톨팅 문맥상의 동의어에 네모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5번 문장에 해당되는 주어인 디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도 연필로 연결시키거나 혹은 그 한글로 쓰면 된다. 디스가 의미하는 걸. 그 다음에 역시나 consistency 동그라미 쳤다. consistency 일관성. 그 다음에 inconsistency 세모. 네모 동그라미 지금 세모에 해당한다. 5, 6, 7번에 여기에 해당하는 동의어가 하나씩 있다. 네모, 세모, 동그라미. 디스는 제외다. 디스는 그냥 디스가 의미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그쵸. 수학이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 이름 붙이는데 크게 집착하지 않고 어떻게 붙인대 얘들아? 좋아하는 거 붙인대. 내가 자바 커피 좋아한다? 그럼 자바라고 이름 붙이고 몬티 파이톤이라는 코미디 텍스트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몬티 파이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파이톤이라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 나도. 근데 이런 유래가 있었다는 거는 몰랐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골랐냐? 1번 3번 그쵸? 2, 3번 골랐어? 저 1, 3번 골랐는데 이렇게 할게요. 1, 3번. 그 다음에 what you have 내가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써놨죠. 등의 그런 종류 그쵸? what have you 그쵸? 추가 읽기 프린터에서 등의 그런 종류 기타 등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통신 분야가 얼마나 예측을 더럽게 못하는지에 대한 글이죠. 엄청 많이 사용할걸?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해.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사용할걸 했는데 겁내 많이 사용해. 뭐 이런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죠. 여기에서는 그 that year이 어떤 애를 지칭하는 건지 2번 문장의 that year 그 해가 어떤 애를 지칭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나 완료시제 나오거든. 과거 완료시제 had been 여기에 기준 시점 찾으시면 됩니다.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그쵸 자이언트죠. 자이언트. 그 다음에 동사는 그쵸 estimate. 그쵸 이게 주절의 주어랑 동사가 되는 거고 얘가 계속적 용법인데 이러나 저러나 해도 헤드를 뭘로 바꿔서 문법 문제를 출제하셔? 즈 헤드로 바꿔서 출제하시는 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그 단어 시험지 거들 거거든. 그거 전부 다 완성해라. 단어 시험 못 외운 친구들은 제암기에서 파란 펜으로 쓰고 빨간 펜으로 한글 뜻이랑 스펠링 2번씩 쓰세요. 쉬는 시간이랑 답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 뒤에 있는 시계로 5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거의 30분에 해당하거든. 꼭 단어 시험지를 완성해라. 너는 눈치챘을지도 모른답니다. 그쵸? 언어라는 게 버라이어티 오브 하면 형용사 처리하면 된다. 다양한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사용을 갖고 있다는 걸 이미 과거에 눈치챘을지 모른다. 지금이 아니라. 일단 토픽을 뽑아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겠냐? 당연히 그쵸? 언어가 빠질 수가 없죠. 랭귀지.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또 뭐시? common understanding. 이해. 여기 하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의 목적이라는 게 결국에 이해니까 하위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또 기능
언어의 기능이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결국엔 언어의 기능이 의사소통이다. 연결되네. 좀 더 큰 토픽을 원하는데. 용도? 용도? 역시 언어의 기능과 용도죠. 집단? 집단도 괜찮긴 한데 근데 그것보다 먼저 나와야 될 게 뭘까? 협력. 똑같은 게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언어의 기능과 용도가 뭐냐? 이해하고 협력하는 거잖아. 인간? 그래서 인간이 들어가야죠. 인간 또 인간 아래에 또 아까 나온 집단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만 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인간 언어 의사소통. 인간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 어떤 토픽이 하나 더 넣으면 될까? 생존? 그래서 생존이죠. 결국 목적은 생존이야. 주체는 인간이 이제 생존을 하려면 이제 협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한다는 게 이 지문의 핵심입니다. 별거 아닌 지문인데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토픽을 이제 뽑아봄으로써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거든. 아, 인간이 이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생존하려면 이제 유리한 입장을 취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언어라는 걸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구나. 언어라는 건 다양한 실제적이고도 잠재적인 사용을 갖고 있다는데 전명을 이렇게 묶으면 marvel at 한 덩어리로 보여져. 야, 잠깐 동안 한번 경탄해봐라. flexibility 얼마나 유연성이 있냐. 언어라는 게 utility 뭐 이용성, 유용성, 유연성, 유용성, 그 다음에 언어의 힘. 여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죠. 언어의 유연성, 유용성, 힘. 그쵸? 그 1년에 그 도구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사용될 수 있답니다. 세계를 묘사할 수도 있을 뿐더러 그 세계의 일부를 묘사할 수도 있죠. 문제 있다고 제기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고 명령도 내려 합의도 해 이야기도 해 농담도 해 노래도 불러 인사도 해 물건도 살 수 있어. 언어로 팔 수 있어. 친구도 만날 수 있어. 적을 욕할 수도 있어. 기타 등등. 이렇게 기능이 많구나. 그럼 언어라는 게 일컬어질 수 있을까? 어떤 특정한 단일한 기본적인 기능을 한다고. 전치사 이러한 다양함 중에서 모든 이러한 다양함 중에서 그럼 모든 이러한 다양함은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3번 문장이죠.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이 언어가 하는 모든 기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전 여기다 연결시킬게요. 가까운데. 결국에 and가 모든 걸 병렬시키는 거니까. 이 지문을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결국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1, 4번을 하나로 묶을 수 있잖아. 언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한다. 언어에 대해서 이제 지문 절반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갑자기 뭐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결국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집단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건데 찬시스 가능성. 너네가 살아남아서 번영할 가능성. 뭐 과거에는 번식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경제적 성공이 이제 일반적이죠. 번영할 가능성이라는 건 크게 향상된답니다. association 뭐가 있어야 돼? 유대가 있어야 돼. 유대. 다른 사람과 우리 인간종의 다른 사람과 유대가 있어야 된다고. 쉬운 단어로 하면 connections. 굳이 이제 3번 형광펜은 안 친다. connection. 얘들아, 우리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집단에서 혼자보다. 응? 혼자보단 집단이 훨씬 더 잘해. 이것은 place a premium on 단어에 나오죠. 무엇을 장려하다. 이것은 무엇을 매우 장려하냐면은 cooperation, 협력하고 coordination, 조정하는 것을 장려한답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같이 있게 된다는 거냐 결국엔. this가 의미하는 건
그쵸? 집단에서 더 잘한다. 어? 집단에서 더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어로 협력하고 그다음 이제 의견도 조정하고 그러는 거죠. as well as 9번 문장에서는 수일치 엿다 맞추는 거 알죠? be as well as A니까 수일치 맞출 필요가 없긴 하지만 조동사가 있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해석하면 뭔 말인가 싶거든? 언어의 기능적인 근본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뭔 소리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언어의 근본 그리고 기능 이것은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어의 근본도 기능도 형용사는 떼고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 커뮤니케이션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정확히 뭔데? 이제 정의 내려주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거. 그쵸? 공통의 이해를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협력과 조정에 있어서 두 혹은 그 이상의 sentient 의식적인 존재 사이에서. 그쵸? 의식이 있어야지 이제 언어도 사용할 테니까 동물이랑 코어퍼레이션이랑 코오디네이션을 하진 않잖아. sentient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지각 능력이 있는 이라는 단어라는데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쉬운 단어로 conscious 의식이 있는. 주제문은 뭘로 잡을까 그럼 얘들아? 이 사람 결국 어떤 말 하고 싶은 것 같아? 그쵸? 언어의 본질은 의사소통이다. 의식이 있는 인간 간에. 그 다음 이 질문 근데 수능 질문인가 그 고3 모의고사에서도 한 몇 번 나온 적 있던 거야. 너네도 기억할걸? 이거 우리 클리닉 양식으로도 작성한 적이 있었거든. 이거 아마 빈칸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디스카운트에 대한 문맥상의 동의어 뭐가 될 것 같냐? 그쵸? reject죠. 5번 문장에 reject. 그 다음에 deciphering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그쵸? decoded. 얘는 찾기 쉬웠죠? 6번 문장으로 온 김에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 이렇게 2번 형광펜 치고 갈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되는 거죠. 시크릿 메시지라는 거. 여기서도 상관적 소수사 나데이 법비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치고. 이 질문의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셨어요? 1번 3번 다양하네요. 1, 2, 3이요? 체크해볼게요. 한번 1, 2, 3 저랑 다르네요. 일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텍스트라는 거는 해석이 되어야만 한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석되어야 된다는 거야. explicit 명시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함축적으로도 함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투 가주어 진주어 근데 얘들아 불가능해. 아는 게 불가능하다고. 역시나 이거 아까 explain that 기억나? explain that 그것처럼 노후의 목적어도 역시나 뭐야?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해줄까? 얘 노후의 목적어다. what에 해당되는 게. 헷갈리는 사람은 what 위에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 노후의 목적어라고 쓰고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 안 써도 상관이 없다. 불가능하답니다. any certainty 어떤 확실성을 갖고 그 독자란다. 저자다. 글 쓴 사람이 의도한 것을 아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한 가지 대안책은 그건 뭐야? 아예 무시해버리자. 작가의 의도 따윈 무시해버리자. 그 다음에 뭐 하자? 집중하자. 그쵸? 그 텍스트가 만들어낸 의미가 무엇이든지 그냥 거기에 집중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문학을 문학에 대한 접근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작가가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썼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자의 생각대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D.H.E. 로렌스라는 사람이 이거 얘기해서 유명하잖아. 한국식으로 이해하려면 얘기해서 유명하잖아. 절대로 믿지 마 텔러를. 누구를 믿어? 이야기를 믿어. New criticism 그 신비평이라는 게 20세기에 노션, 개념을 거부했답니다. 어떤 개념을 거부했냐면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동명사죠. 저자의 의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 목표, 문학의 중요한 목표라는 그 개념을 거부했답니다. 대은 여기에서 쓰임이 뭐야? 동격이다, 동격. 이것도 논란이 많죠. 이거 수능 그 언어 영역에서 정작 그 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과서적으로 암기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만드니까. 그 문학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비밀 메시지가 아니야. 응? 그 심어져 있는 저자에 의해서. 근데 모아기를 되어야 하는 비밀 메시지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석되는, 해석되어야 되는 비밀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동의 장이랍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장이다. 세모가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뒤에 붙여서 해석할게. 작가 때문에, 작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작가라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 뒤에 여하튼 because of부터 despite, regardless of는 전부 다 전치사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뭔 말인지 알죠? 글을 보고 해석하다는 거죠. 작가의 의도를 이제 파악하려고 하지 말고. 문법적으로 틀린 형태 써줄게. to decode로 쓰면 안 되는 거. 왜냐면 이 to 부정사가 수식해주는 건 이 앞에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메시지라는 거는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 되는 거죠. to 부정사를 메시지로 이제 화살표 표시해 놓으세요. 이러한 모형에서 있잖아. 문학이라는 것은 글의 세상이랍니다. 어떤 글의 세상이냐면 지금 대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서 목적어가 어디에 없냐? 셋에 없죠. 셋 뒤에 없죠. 저자가 움직이도록 한 글의 세계랍니다. 하지만 뭐 하진 않아? 통제하진 않는 거죠. 됩니까? 독자들이 통제하는 거야. 그 글을 무엇을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결국 5번부터 7번까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뉴 크리티시즘에 대한 접근법이죠. 문학에 대한 접근법. 괜찮습니까? (1, 2, 3번) 다 똑같은 말 하고 있긴 하네요.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이 정확해 보이네요. 뉴 크리티시즘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독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독자의 의도 무시해버리고 우리 그냥 글을 읽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fascinating. 야, 너무 매력적이다, 흥미롭다. 예술가가 그렇게 고군분투 노력하는 걸 보는 것이 적절한 균형을 그 성취하기 위해서.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역시나 에스크 수요동사니까 목적어 2개 그에게 묻는다면 왜 그가 이런 걸 했는지 혹은 저것을 고쳤는지, 즉 이런저런 것을 했는지 그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을 것이랍니다. 그는 따르지 않거든, 어떤 고정된 규칙이라는 걸. 그는 단지 그의 길이라는 걸 느낄 뿐이랍니다. 뭐 천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냥 끌리는 대로 했어. 뭐 이러는 것 같죠? 이때 가주어 진주어. 근데 이게 사실이랍니다. 일부 예술가들과 비평가들이 있잖아. 특정 기간에 되게 formulate 뭐 하려고 한대? 그쵸, 형성하려고 한답니다. 뭐를? 그들의 예술 법칙이라는 어떤 공식을 만들려고 하거든. formulate가 공식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뭐라고 밝혀져? 그 형편없는 예술가는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이러한 법칙을 적용시키려고 할 때. 여기서 these laws는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dear art. 문맥에 따른 해석을 하면 뭐 우리 비유하면 이런 거죠. 유튜브에 공부 잘하는 법, 성공하는 법 나와 있지만 적용시켜도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잖아. 그런 걸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한편 위대한 대가들은 break them, 그것들을 깬답니다. 뭐를 깬다는 걸까? 데미지칭하는 거? 이러한 법칙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가들은 법칙을 따르지 않죠. and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류의 조화라는 걸 성취하게 된답니다. 어떤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전에는.
조화를 성취해낸다는 거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되냐? 헤드 소트의 기준 시점은 뭘로 보는 게 좋을까? 뭐시기? 저도 아직 명확하게 찾진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을 조율해서 기준 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은율이 뭐라고 했냐? 어치브. 그 다음 연재도 대답하지 않았냐? 저는 have tried. Have tried. Have tried. 안. 일단 이거 다 쓰지 마봐. 이거 화면 한번 봐봐. 우리 초딩 때, 딩초 때, 영어학원 다닐 때 그 시제라는 걸 배울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근데 사실 미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 거고 너네도 모의고사 많이 보면서 미래 시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 뭐뭐 할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과거 얘기 많이 하니까. 근데 과거보다 더 과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대과거라고 지칭하긴 하는데 대과거를 나타내는 시제의 형태가 과거 완료인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과거 완료의 기준 시점을 찾으라는 것은 여기 이미 헤드 소트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대과거로 왜 써? 과거 시제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과거를 쓴다면 have tried는 시점이 맞지가 않아. 현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기준 시점은 무조건 과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어치브를 고른 이유는 무엇에 걸리기 때문이겠어? 그쵸. 쿠드라는 과거 조동사에 걸리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결국엔 과거라고 답변하는 게 어치브를 답변한 이유거든. 뭔 말인지 됩니까? 돼요? 또 다른 거 고르신 분 있나요? Turned out. 'while' 안쪽에서 찾는 게 합리적일 것 같죠? while 부사절 안에서. 그쵸? 헤드 소트에 어치브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쳐놓으면 현재 시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쿠드로 할게. 의미 덩어리상 여기가 의미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기준 시점. 그러면 과거 이렇게 쿠드라고 써놓을게. 헷갈릴 친구들은 좀 이것 좀 그려놓을래? 한 문제라도 과거 완료 시제 관련된 문제가 5점짜리 나오면 맞춰야죠? 검정색으로 표시한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그려도 되고. (5번) 문장. 위대한 영국의 페인터인 서 조슈아라는 사람이 설명했답니다. 그의 학생들에게 선생님 역할도 했나봐. 워낙 잘하니까는. 로얄 아카데미, 영국의 왕립 미술원이죠. 역시나 이것도 또 나오네. 아까 했던 건가? 그치, 아까 했던 거죠. 얘도 헷갈릴 사람은 아까 노후의 목적어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목적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야, 파랑색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파랑색 쓰지 마. 전면에, 그림 전면에 이거 조금 남겨둬야 돼. 그 배경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와 같은? 희미해지는 그런 언덕과 같은 호라이즌, 지평선이겠죠. 수평선이란 뜻도 있지만 이제 언덕을 얘기했으니까. 그의 라이벌인 토마스는 근데 이 이야기라는 게 그러하듯이 증명하고 싶었죠. 그런 학문적 규칙이라는 게 보통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걸. 왜 이럴까요, 남자들은 도대체? 그는 그렸답니다. 페이머스 블루보이, 그 유명한 블루보이를. 그리고 그 소년의 파랑색 의상 있죠. 중앙 전면에 있는 그림에 스탠드 아웃. 그쵸?
지금 순간 헷갈리네. 여기에 걸리는 주어랑 동사죠. 얘가 이중심표로서 전명이 들어가 있네. 그쵸? 눈에 띄게 된답니다. triumphantly, 위기양양하게, 위풍당당하게, 무엇에 대조하여서? 그 갈색, 따뜻한 갈색의 그 배경에 대조하여서. 되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써서 증명한 거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를까요? 4번으로 고릅시다. 그쵸? 위대한 거장들은 규칙 따위 따르지 않아. 그쵸? 규칙 정해봤자 그들은 그거를 깨부수지. 예시가 나온 거네. 5번이랑 6번은. 이 지문의 중심 6번으로 고르겠습니다. 중심 내용 문장. 중심 문장 6번. 너무 지겹지만 항상 나오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얘들아, 진실이 왜 중요한지 알아? 진실이 필수적이야. 너네가 진보하고 발달하려면 어떤 지식을. 왜냐면 그것이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 serve as는 몸으로서 역할을 하다다. 자동사라고 써줄게. 자동사 몸으로서 역할을 하다. 근데 얘가 타동사로는 무엇을 돕다라는 뜻이 있어. serve as는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타동사로는 무엇을 돕다. 조금 이따 뒤에 타동사가 나오는 것 같거든. 그것은 foundation, 기반으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진실을 알아야지 삶이 발전할 수 있다고. 왜냐면 그 진실이라는 게 기반이야. 그 기반의 근거에서 그 기반의 근거에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이해라는 게 형성되는 거거든. 됩니까? 기반이 단단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거 이번 연강편 칠게요.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 표시할 건 이 지문에서. 하지만 더 EST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 있죠. 그 지식의 축적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발견된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SNS, 그쵸? 유튜브. 소셜미디어라는 게 프라이머리 소스, 주요 원천이 되면서 그 정보의 for millions, 수백만 명에게 그것에 규제되지 않은 그 특징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는 게 빠르게 퍼지도록 하잖아. 소셜미디어의 사용자들은 unknowingly, 알지도 못한 채로 참여하게 될 때도 있잖아. 뭐 하는데? 만든 다음에 너네도 배포할 때 있잖아. 잘못된 정보를. 그리고 그것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답니다. 선거. and 사이로 병렬되는 동사 3개죠?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폭력도 야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널리 퍼진 패닉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공황을. 보여지듯이 다양한 글로벌, 세계적인 그 사건에서 뭐 인천국제공항에 폭탄이 설치돼 있고 내일 폭파된다 12시에 이러면 갑자기 와이드 스프레드 패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공황 상태.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창작자로서 너네가 그 인포메이션을 창작하기도 하니까 소비자로서 이투 가주어 진주어. 얘들아, 우리의 책임이래. 커다란 역할을 맡는 거야. 강화하는 데 있어서 팩트 체킹, 사실 확인 프로토콜, 규약이라는 걸 왜 그래야 되는데? 정확성이라는 걸 확실히 해야지. 그래야지 지식을 더욱이 발전시키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야, 중요해. 참가자들이 세이프가드에 동의어, 프로텍트, 디펜드. 어렵지 않아서 3번 연강펜 치지 않는 거다. 참가자들이 reliability,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해야지. 응? 뒷받침하면서 더 informed, 정보에 근거한. 수능에 자주 나오는 단어. 정보에 근거하고 합리적인 그 대중의 커뮤니티를 뒷받침하면서. 응?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판단하지 말고 항상 정확한 정보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리라는 지문이 계속 많이 출제되거든. 그래서 informed라는 형용사가 되게 많이 나온다. 정보에 근거한. 그 다음 무조건 나올 질문 중에 하나라고 예측합니다. 매체에서 있잖아. 에코 챔버. 에코가 메아리고 챔버는 방이야. 메아리 방이야. 방향실 효과라는 게 발생한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정보, 아이디어 혹은 믿음이라는 게 amplified, 확대되는 거죠. 확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화되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트랜스미션, 전파와 반복에 의해서. 근데 어디 안에서 반복되는 거야?
enclosed 폐쇄된 시스템. 너네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단톡방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메아리처럼 물려 퍼리죠. 비슷한 말이. 자주 drown out. 들리지 않게 익사시켜 버린답니다. 다르고 competing, 다른, 즉 상충하는 관점이라는 것을. 반대 의견 말하는 사람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행태를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suppressing, 억압하는 거죠. 다양하고 competing, 경쟁하는, 상충하는 관점은 억압. 그쵸? 불편해. 빅데이터 소스라는 게 웹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특히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be susceptible to 나오지 않나 여기? susceptible이라는 단어 안 나오나? 안 나오네요? 상관없어요. 사람들 있잖아. 어떤 사람들이냐면 웹포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자주 그들 스스로를 둘러싸게 된답니다. themselves를 뭘로 바꾸면 안 되겠냐? them.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뭘로 둘러싸냐면 목소리를 둘러싸, 에코. 되풀이하는 거죠. 비슷한 의견이라는 걸 그들 자신의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opinions, 그쵸? 에코에 대한 동의어 써드릴게요. repeat, reflect, repeat, reflect, diverge, 나뉘다라는 뜻이 있잖아. converge의 반이었는데 다른 의견이라는 건 무시돼, marginalized, 소외돼, 반응도 안 해줘, dismissed, 무시돼. 아, 왜 트롤짓 하고 그래? 트롤로서, 그쵸? 왜 저래?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취급 받는 거죠. 이것은 근데 영향을 갖는답니다. 어떤 영향을 갖냐면 왜곡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합일치, 의견의 일치라고 여겨지는 것을 왜곡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게 사실 일반적인 합의가 아니거든. 의견 일치가 아닌데 이게 그렇다고 현실을 왜곡해버리는 거죠. 내가 믿는 게 모든 사람들이 믿는 일반적인 의견 일치라고 왜곡해버리는, 오인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디스는 어떻게 연결시키면 될까? 무엇이 이렇게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 걸까? 워디? 3번, 4번에서 찾아요. 3번에서 3번에 맨 뒤에 대부터 오음까지. 그들 자신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을 되풀이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 괜찮습니까? 그러면 3, 4번으로 할게. 근데 보통 이렇죠. 다른 의견은 불편해. 나조차도. 귀담아 들으려고 해도. 그래도 나중에라도 생각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나이 먹고도. 인지 부조화에 대한 이러한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엔 동격이죠. 인지 부조화가 뭐냐면 어떻게 인간이 노력하는지야. 내적인 컨시스턴시, 그러한 일관성이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이게 잘 확립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이라는 게 증명이 잘 되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7번 문장에 따르면 우리가 경험하잖아. 불일치를 경험하는 거죠. 디소넌스. 그럼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때? 졸라 불편함. 내가 이거 한다는데 왜 네가 그렇게 반대 의견 내냐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해? 피해. 혹은 감소시키는 거죠. 그 불일치라는 걸. 그 다음에 컨소넌스, 그 일관성이라는 것을 성취해낸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조율이라는 게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언어로 이제 내 의견은 이렇다, 너 의견은 어떻다, 코어디네이션이 필요한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빅데이터에 대한 시사점은 명확하답니다. 웹데이터 세트라는 게 매우 편향돼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하다는 거죠. 상당한 그 해석이라는 게, 결론이라는 게 도출이 되기 전에 일단
에코는 아니에요. 디스토팅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뭡니까? 바이어스. 그쵸? 바이어스드. 그 다음에 consistency 맞니? consistency의 문맥상의 동의어는 consonance. inconsistency는 dissonance. 바로 오른쪽에 있는 표시 다 했나요? 네모 2개, 세모 2개, 동그라미 2개입니다. 디스 제외하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요? 1번. 그래서 결국에 필요한 게 8번. 그러니까 너 무작정 믿지 말고 해석 똑바로 해. 그 다음에 결론 도출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 그나마 좀 흥미로운 질문이죠. 비록 컴퓨터 mathematicians, 수학자들이 야 재능이 있지. 컴퓨터 사이언스랑 수학에 재능이 있지. 그쵸? 근데 집단으로서 그들은 차근히 해서 경향이 있답니다. 경향이 있다. 어떤 경향이 있어? 예민하지? 아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차례대로 해석하면 된다. 항상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 이거 한글을 보면서 뒤에서부터 맞춰가면서 해석하면은 백날천날 영어 실력 안 늘거든. 집단으로서 그들은 경향이 있답니다. 예민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 거죠. 그 언어의 그 미묘한 뉘앙스에. 되냐? 투부정사를 부정하려면 투부정사 왼쪽에 뭐를 붙이면 돼? not 혹은 never를 붙이면 되죠. 만약에 어떤 것이라는 게 이름이 필요하다면 그들은 obsess over, 집착하지 않아. 완벽한 이름을 picking, 선택하는데 집착하지 않는답니다. 되게 이상적인 connotation, 함축을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라틴 뿌리를 갖고 있는, 그쵸? 등의 그런 종류의 집착하지 않아. 그들은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있네요. 이 데이를 앞에 여기 연결시킵시다. 순서별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데이를 and에 연결시키면 사이언티스트랑 수학자가 되는 거겠죠? 역시 이과 특인가? 그들은 이름을 고른답니다. 어떤 이름인지 알아? 즉 has to do이 또 나오네. 관련이 있는 거죠. 어떤 것과?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이름 그냥 짓는 겁니다. 됩니까? 돼요? 파이톤 들어봤어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게 이름이 붙여졌거든. 몬티 파이톤의 이름을 따서. 근데 몬티 파이톤이 뭐야? 코미디 트루? 그 희극인 극단이야. 몬티 파이톤은 all 코미디 텍스트, 원조 코미디 텍스트거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스타워즈 알아? 웨스턴에서는 엄청 유명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는 것 같아. 스타워즈가 원조 서사 텍스트인 것처럼. 영웅 서사시 하면 스타워즈인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몬티 파이톤이 아주 유명한 그 웃음거리의 소재이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고. 얘는 웹 프레임워크인데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장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동격, 누군 줄 알아? 재즈 기타리스트야. 근데 이 사람이 동격,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장고 프레임워크의 창작자의. 자바, 동격,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얘도 커피의 이름이 붙여졌어. 커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는데 심지어 자바스크립트는 얘는 이 위에 있는 자바랑 관련이 없어. 이 위에 있는 자바랑 관련이 없는데 얘 발명되었답니다. 같은 시기에. 그쵸? 자바 그쵸? 이렇게다. 쏘리. 이렇게인데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이렇게죠? 맞나요? 자바와 같은 시기에 발명되었답니다. 그리고 또한 커피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 다음 일단은 큰 숫자가 나오는 건 너무 싫어. 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픽처 폰, 화상 전화기라는 게 도입되었을 때 1993년에 뉴 이어 월드 페어에서
띵. 미국의 텔레콤 자이언트 거대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은 forefront 선두에 있었거든. 설계하고 도입하는데 선두에 있었거든. 그 기술을 뭐라고 예측했는지 알아? 여기에 스위치 맞추네요. 밀리언은 100만이니까 1000만 대의 그런 폰이 있을 거라고 예측했답니다. 사용 중인 미국에서 1980년쯤에는 네모가로 이렇게 닫고요. 됩니까? 100만, 1000만. 하지만 실제 수라는 건 그 해에 거의 지로에 가까웠답니다. 거의 안 썼다는 거죠. that year는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그쵸? 1980년. 1000만 대는커녕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다. 화상전화기. 얼굴 보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냐? 화상통화 거의 안 하지 않나? 30 years later, 30년 후에 스마트폰, 랩탑, 그 다음에 태블릿, 카메라가 장착된 데스크탑 컴퓨터와 함께 개인 비디오 페네트레이션, 시장 침투율이라는 것은 다른 극단에 있었답니다. 100만, 1000만, 2억 3천만. 됩니까? 돼요? 이때서야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한 거죠. 비슷하게 한때에는 모바일 폰이라는 게 그 세럴라이트에 연결된 모바일 폰이라는 게 널리 기대가 되었답니다. 얘도 이제 보이죠 얘들아? 얼라를 동사의 수동태. be expected to by 행위자가 사이에 끼어든 거죠. 다음에 큰 거 온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 다음에 빅띵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었답니다. 1998년에 더 월스트리트 저널은 열성적으로 주장했답니다. 만장일치. 예측이 되는 거죠. 얘 지금 과거 분사한 건 알죠? forecast는 3단 변화가 똑같다.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건 뭘까? 오랜만에 한번 적어볼까요? 생략된 표현 불러보세요. 그쵸? which was죠. 그 의견 일치라는 게 예측이 되었거든. 그 매체 분석가들에 의해서 100만, 1000만, 3000만 개의 셀러라이트 폰, 인공위성 폰 서브스크라이버스, 구독자들이다. 2006년쯤에는. 근데 현실은 뭐였어? 훨씬 더 미미했어. 이러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디즈 엑스퍼트 어디다 연결시킬까 얘들아? 그치? 애널리스트. 그러한 인공위성 폰이라는 것은 aside from 전치사 처리할게. 일부 subsidized 얘도 자주 나와. 외워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국가의 security 보안 애플리케이션 용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사용됐답니다. rental unit 대여용 기구 여행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그 틈새 시장 있죠. 여기서 틈새 시장이라는 건 그 세럴라이트 폰의 틈새 시장 얘기하는 거다. 이게 빠르게 경쟁되었답니다. 대안책에 의해서. 이 대안책이라는 거는 아마도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세럴라이트 폰이라는 게 그 이렇게 생긴 여기에 이렇게 생겼더라고. 검정색에 무전기처럼 생긴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제 경쟁 받았다는 거겠죠? 뭔 말인지 됩니까? 지금 40분이네요. 질문 있는 친구들은 지금 5월 모의고사의 33번 지문에 우리가 주제문으로 고른 5번 있잖아. 여기에서 제가 수일치를 틀렸어요. witnesses에서 이게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is를 ARE로 바꾸시면 됩니다. witnesses가 복수 주어인데 제가 수일치를 잘못 시켰네요. 얼로 바꾸면 된다. 얘를 ARE is를 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짧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제 점점 이제 애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너네도 알다시피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가 잔소리가 많이 줄어들잖아. 1학년 때는 올 때마다 진짜 귀에 인이 박히도록 엄청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잔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이거 내가 아까 문법 문제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잖아. who's를 and his로 바꾸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그냥 암기해라. 이미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으면 평생 못한다. 그게 1학년 때는 조금 이 사람 나 꼽주나?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사실이거든. 지금까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했다면 앞으로도 이해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실적으로 이제 사람이 잘 바뀌지가 않아. 이제 3학년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어오고, 내가 아무리 단어를 외우라고 해도 이미 자기가 공부했던 패턴과 그 사람의 신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라는 건 항상 한정이 돼 있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밖에서 피드백을 줘도 자신이 그런 힘이 없는 거야 이제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토할 것 같은데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해봤자 그게 잘 들리지가 않거든.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 선생님도 이제 대학을 이제 3개나 나오고 이제 20대 후반에 편입까지 했잖아. 그러면서 선생님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공부한 기간이 되게 길거든. 어제도 이제 항상 수업 준비를 하는데, 고등부 강사라는 게 그냥 와가지고 너네도 알다시피 무슨 화려하게 모든 지식을 알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 거의 또 내가 강의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거의 암기해서 한단 말이야. 뭔가 프린트는 조금 보조를 할 뿐이고. 그러면 항상 그만큼 엄청난 수업 준비 시간이 있다는 거야. 내가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그 과정이 너네가 지금 학습하는 과정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 나도 수험생 과정이 있었고, 또 여러 학생을 관찰하면서 느낀 건 그냥 해야 돼. 생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진짜 몸이 무너지고 찢어지고 난 진짜 못할 것 같아도 그냥 울면서 하고선 나중에라도 기절하는 게 낫지, 자꾸만 할 거를 안 하고 미루면은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그 진흙탕처럼 되어버리거든. 근데 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든 경우는 거의 없어서, 나는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기획한 건 무조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전략들도 이미 내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하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게 되게 중요해. 원서 쓸 때도 이 학교 쓸까 저 학교 쓸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 너네가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주고 상담 받잖아. 그거 입시 전문가한테. 그 사람들도 잘 몰라. 잘 알면은 내가 어디 붙을지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한번 얘기해봐. 가능성이 있을 뿐이야,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미지의 그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일어나지도 않을 앞선 일이나 이미 끝난 뒤의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꾸 해야 될 걸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내가 지금 내신이 2등급이고 잘 모의고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거는 설득력이 거의 없어.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어떤 명확한 확신이 있고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걸 그냥 해. 그냥 나와. 그냥 몸을 움직여. 생각을 좀 줄이고. 머리로는 부정적인 상상과 불안에 떨면서도 그냥 해야 될 걸 하는 거거든. 너네도 이미 너네만의 전략이 있을 테고, 선생님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항상 글을 많이 적거든. 내가 너무 힘들 때 항상 썼던 문장이 있어. 나를 믿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그 글귀를 되게 여러 번 썼던 것 같거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근데 이게 2학기 되면 또 학교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친구도 스트레스가 돼. 친구가 예를 들어 나보다 좀 잘해? 친구는 2학교 쓴다는데 난 여기 붙어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에 막 펑펑 울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난 아무리 애써도 그 학교 못 가는데 내 옆에 친구는 그 친구가 열심히 한 거 알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막 엄청 막 예민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만 거리를 두는 게 엄청 중요해. 내가 조금 소진이 있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아무리 부모나 연인이나 아무리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거리를 두고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스킬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러려면 일단 자기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채야 돼. 내가 힘든지 몰라. 그리고 나를 몰아붙여.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랑 상호작용하면은 결국엔 짜증이나 예민함으로 그게 표현되기가 되게 쉽거든. 그럴 때는 조금 말을 줄이고 자기한테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잠도 잘 재우고 글도 쓰고 이제 다독이면서 자기를 이제 잘 나아가게 궁둥이 팡팡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적절한 대상이 해주면 너무 좋지. 엄마나 혹은 선생님이나. 근데 항상 너네한테 그렇게
물론 다 나도 너네 그 하나하나의 표정이나 말투나 수업 들을 때 태도나 뭐 숙제한 정도 이런 거 다 엄청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걸 항상 피드백 해줄 수는 없잖아. 너네도 알다시피 인원이 많기도 하고 할 걸 그냥 하면 됩니다. 다 그 입시가 끝나고 나서 아 나 왜 이렇게 그때 열심히 했냐 너무 후회됐나 좀 더 놀 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냥 사실상 전부 다 잊고서는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죠. 술에 절어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금방 끝나. 너무 길게 느껴질지라도.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엄청 큰 힘이 되거든. 정시반 또 들어오면은 또 좀 그것만의 또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힘들어. 되게 흔들리고 정말로. 자기 딱 집중해서 하는 친구도 있는데 대부분은 되게 많이 퍼져. 정시반 들어오고도 한 달 동안 한두 번 나오는 친구도 있었어. 계속 힘들대.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상 수업은 계속 올려줬는데 이제 선생님도 이제 예측하는 게 있잖아. 이 친구 이제 그만두겠다. 뭐 수능 한 달 남기고 이제 떠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친구가 끝까지 다녔거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윤재라는 친구인데 인하대를 간 이제 하객여고 이과 친구였고 얘기해보니까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늦게까지 원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늦게까지 자고 독서실에 가서 그걸 영상 수업을 일단 다 들었다는 거야. 사실 난 걔가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 그 친구도 중학교 때 영어 되게 못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1등급 나온 그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도 여하튼 그 아이의 방식대로 하고 나도 거기서 막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막 옆에서 뭐라고 말을 얻는 게 되게 힘들어.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너네한테 뭐라고 많이 안 하실 거야. 그치? 그냥 냅두실걸?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그런 관찰과 고민에 걸쳐서 나오는 피드백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 그 압박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냅둘 수도 없고 거기에서 또 버티지 못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잡을 수도 없어. 거기에선 그냥 알겠다고 보통은 알겠다 뭐 정시반 나가겠다 뭐 알겠다 뭐 들어오겠다 알겠다. 근데 이 과정에서의 결과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얘기하면 이런 지난한 과정에서 너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해. 사회생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회피하고 억압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관계에서도 성향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진짜로 이 지문에서도 나왔지만 뭐 너 나랑 의견 달라? 그럼 말아. 너 가. 이런 것보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너 생각은 좀 어때? 당연히 너무 불편하지. 내가 원하는 걸 말하면은 그 사람이 뭔가 날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 하은이도 중간에 되게 나가려고 했었잖아. 주말 그 수업 때. 근데 하은이가 먼저 얘기해줬기 때문에 하은이랑 나랑 이제 조율하면서 주말 수업은 영상 수업을 듣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조율 과정이라는 게 항상 필요한데 이것도 또 귀결은 똑같아.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떠나고 싶은 건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항상 타인한테 물어보게 되거든. 야 어떤 거 같아? 쟤도 맞출까? 너는 맞춰? 이게 뭐가 중요하니? 너 정시반 해? 하나도 안 중요해. 얘가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하는 거야. 주위 친구들한테 자꾸 휩쓸리게 되면은 휩쓸릴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결정은 자신이 해야 되고 그게 스스로의 책임으로 그 돌아온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려운 건 부모님의 비난이나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짐을 결국에는 다 지어야 된다는 걸 두려운 마음으로 갖고 학습에 항상 임해야 된다는 거야. 항상 1학년 때부터 얘기했죠. 단어 그쵸?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이라는 것 위에 지식이라는 게 발전된다고 하잖아. 항상 진실되게 스스로에게. 뭔 말인지 되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글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인 글을 한번 끄적여보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궁금한 거나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뭐 카톡이든지 남아서든지 항상 대화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짐 싸서 갑시다.